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요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들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길게 잡으면 한 5천 년, 그 다음에 조금 양보하면 3천 년 정도쯤 되는 그 서양의 그 뛰어난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인류 사상 가장 오래된 신탁서이자 예언서인 그런 아주 좀 특별하고 이상하고 기묘하고 때로는 황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동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셀프 나리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자기 인식, 우리말 표현을 살리면 자각입니다. 자각. 스스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에 맞게,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보다는 영어를 훨씬 친숙하고 편하게 여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주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나온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저 태극기가 없으면 이건 독도의 사진인데 이게 전 세계로 또 나가는 그런 또 인터넷 방송이니까 독도입니다. 만약에 태극기가 없으면 저 영주권에 대해서는 누구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시한 하나의 심볼이죠. 이 태극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가운데 붉고 푸른 두 원은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요즘 감각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특별한 그런 두 가지 힘이고, 그 다음에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물과 불 네 가지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그런 핵심적인 그런 원리를 아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코스몰로지, 곧 우주를 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역하면은 이 근처에는 그 계룡산이라고 명산이 있는데 계룡산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보고 내려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나 동양 문화에서 말하는 그 도사분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애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극기서부터 우리에게 전승된 문화 속에서 주역이 뭔지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역을 두 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역학과 역술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양 철학과 대학의 동양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을 읽는 것처럼 동양 철학과에서는 주역을 읽습니다. 그런 철학의 한 활동으로서 읽는 주역, 그래서 역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그 다음은 역술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끌게 하는 이 역술은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점을 친다든지 이러한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12년 임진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과학에서 그 미래학에 해당되는 어떤 분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술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책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동심원의 한 가운데는 복희라고 하는 인간인지 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전설의 인물이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 층에는 그 주나라, 영원한 제국, 동양인들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주나라의 그 문왕, 창시자죠. 문왕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역의 틀은 그 동양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공자가 마지막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연구한
학자 한 분의 글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주역이라는 게 분명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서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것. 예를 들면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생각보다 더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담담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인격의 완성, 그러니까 군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공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공자가 말한 그 내 나이 50에 지천명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니체로 유명한 말이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어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역의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복해역은 뭐냐? 그것은 팔괘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월드컵 할 때 태극기에 4개의 그 부호가 아니라 8개의 부호 이런 거 보셨죠? 예, 그거를 만들었고 글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란 사람은 그 8개를 곱해서 8, 8에 64 8개 부호를 상징적 조작을 통해서 64개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주역의 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징적 기호들과 그 문자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역이란 말은 주나라의 역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고구려 때 역을 만들면 고구려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란 그런 뜻이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개의 궤입니다. 8궤. 그 3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선, 그다음에 끊어진 선. 그래서 이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자연사물을 붙이게 됩니다. 제일 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도 있죠. 건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건 하늘을 뜻합니다. 그다음 제일 끝에 보시면은 곤입니다. 다 끊어진 선. 건은 다 이어져 있고 곤이라는 것은 땅을 뜻합니다. 우리 건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연못과 불과 벼락, 바람, 물, 산 이렇게 해서 8개 8개의 심볼이 바로 8궤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이 8개에서 2개씩 조합을 하면 8, 8이 64개라고 그랬죠. 지천태라고 64궤 중에서 가장 좋은 궤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3개는 곤이고 아랫부분은 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에 그 자리에 땅이 있고 땅의 자리에 하늘이 있는 뭔가 우리 균형 감각으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궤다 해서 지천태라는 궤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4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64개 일부를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4개의 번호가 있고 이 64개의 기호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 해석을 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의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주역인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천도. 요즘 감각은 자연과학인데 완전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고 좀 느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인도, 여기서 인간의 길인데 인도는 여기서 이는 고전 한자 용법으로 문명을 뜻합니다. 그 인위적인 그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의 삶 혹은 인간이 구성된 문명은 천도, 즉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인합일이라는 그 도사님들이 좋아하는 말 있죠. 그래서 천과 인이 합일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 하늘의 공평무사하고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짓이나 인위적인 없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자, 그럼 주역은 어디다 씁니까?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유사시하고 무사시가 있습니다. 우리 유사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유사시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어떤 통치자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전쟁에 관한 모든 그 책사와 참모들, 지금 얘기하면 장관들이, 그 경제수석이나 뭐 국방수석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면밀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점을 치게 됩니다. 주역의 점을. 주역의 점을 치게 되면 64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징을 해석해서 전쟁을 하면 길하다, 좋다, 혹은 흉하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인간 세상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사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주역에 쓰여져 있는 상징을 읽고 하루하루를 그 하나의 경륜로서, 금원으로서 마음에 새겨서 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 두 개 겹칠 때를 중천건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그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 색깔을 칠한 자강불식은 그 우리 이제 대학교 도서관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단 하루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스로 굳건히 하여 쉬지 않는다. 도서관에 붙여놨으니까 어떤 겁니까?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겠죠? 강건해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은 우리나라가 그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 나라의 국권을 찾고 자주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젊은이들의 청춘, 청운의 꿈, 그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상징에서 이제 그것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산뇌이라고 해서 위에는 산, 아래는 벼락 또는 우레가 합쳐져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가만히 보면 가운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뜻합니다. 이 윗입술 제일 위에, 아랫입술. 우리는 턱을 아래턱으로 움직이죠, 위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는 턱을 뜻합니다. 턱. 그래서 이것이 이괴의 상인데, 마지막 줄 보면 군자라는 사람 이 괴를 본받아서 말을 삼가고, 입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절 음식, 먹는 거를 삼가라는 뜻이죠. 이건 아주 비근한 삶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역은 심오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먹는 거를 절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요즘 세상처럼 그 영양이 넘쳐나는 시대에 같은 주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주역 점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강 50개의 단단한 우리 쇠젓가락 굵기만한 그런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수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점을 치게 됩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점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아주 주역에 있는 말인데, 여기에는 태극이라고 하는, 우리 태극기 있죠?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양의 두 가지 심볼을 만들어내고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개에서 네 개가 나오고,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2의 n승에 우리가 이제 효모나 그런 어떤 배합법 같이 그 미생물이 번식하는 2의 n승에 관한 그런 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생기고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에서 하나씩 네 개가 생길 때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우리 태극기의 네 귀퉁이죠. 그로부터 해서 뭔가 사물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친근한 원리에 의해서 사물이나 인간이나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사시, 유사시, 점을 칠 때나 그렇지 않고 주역의 글귀들을 음미할 때나 실질적인 쓰임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쩔 때나 괴의 상징적인 의미를,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언어처럼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오랜 생각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점을 쳤을 때 상징 언어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점이 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주역은 점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두 가지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지식 운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가장 공인된 역사서 고려사라든지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국정을 개혁할 때 주역의 판단, 미래적인 판단을 실질적으로 썼고, 어떤 사면, 세자를 책봉할 때, 그 다음에 화전, 전쟁을 할 것이냐, 화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신을 파견할 때 국가 중대사를 쓸 수 있는 공식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100여 년 만에 해서 그냥 없어졌죠. 그리고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이 주역을 썼다라는 그런 그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실과 진리는 과학적 그 세계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우리의 꿈이나 상상이나 의미와 가치의 세계, 그다음 필연적이지 않는 아주 우연한 사건들은 이 과학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인과율로 완전히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에서 주역이 이제 심리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칼 구스타프 융이 주역의 대가였고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주역을 또 연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들어서 주역이 미신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성급한, 검토되지 않는 생각이고, 이 세상의 어떤 진실이나 사실의 부분은 훨씬 더 넓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역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자, 주역은 인간에게 눈이 세 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의 눈과 우리의 논리와 사고, 수학과 논리의 세계를 뜻하는 심안, 그다음 마지막은 우리의 해안 또는 영안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눈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 알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은 피지컬 사이언스를 이루고 우리의 심안은 멘탈 사이언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그 영안, 해안은 우리 스피리추얼 사이언스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육안, 심안을 키울 때 육안은 잘 먹어야 하고, 심안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영안이나 해안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직관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눈을 단련시키라고 주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제일 마지막 얘기는, 국리진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은 대자연의 이치를 깊게 탐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다 발휘하여, 왜냐하면 대자연의 이치와 나는 둘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늘이 부여한 명예에 이른다고 주역은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그 심리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자기의 이해가 커져갈수록 주어진 현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을, 그게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을 낯설고 전쟁터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눈이 깊어지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주역의 최종 결론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눈을 키워라. 그리하여 너 스스로에 대한 너 자신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춰라 라고 하는 게 주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